자, 광합성과 호흡.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오는 건 광합성이 뭔지부터 배웁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중등 생물에서는 화학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네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칠 때까지 따져볼 때, 단일 화학식으로 제일 많이 보게 될 식이 광합성식입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요런 식으로 화학식이 쓰여요. 이제 굳이 적어주자면, 자, 봐봐. 반응물에 있는 게 이산화탄소랑 물이고요. 생성물에 있는 게 포도당이랑 산소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포도당은 녹말로 저장했다가 보통은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어디에서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반응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빛에너지죠.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반응물이라는 건 결국 재료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나 물에 대한 그래프는 쭉 증가하다가 일정 범위에서 균일해집니다. 보통 여기서 물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식물에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이 쭉 늘어나는데,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빛의 색이, 광합성을 하는 데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쭉 늘어나다가 일정한 세기부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균일해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균일해지는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온도예요. 지금 요 그래프 3개 다 세로축은 뭐다? 광합성량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온도 그래프만 특이하게 그래프가 요렇게 꺾여요. 요 그래프 모양 외우셔야 돼. 최대가 되는 온도는 보통 35에서 38도 정도까지를 가장 높은 효율이 낸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광합성량이 뚝 끊어지잖아요. 여기가 몇 도냐면 40도 전후입니다.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느냐? 염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효소들 중에 염록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작동을 못합니다. 즉 광합성하는데 최적의 온도가 따로 있다는 거야. 너무 뜨거워지면 광합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그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인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잎에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언제? 낮에는. 낮 시간에는 잎에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이게 밤 시간이 되잖아요. 보통은 설탕 성분으로 많이 바꿔서 우리 식물에서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 중에 체관이라고 있어요. 물과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야. 그래서 체관을 통해 설탕으로 바꾼 뒤에 각 영양기관에 옮겨서 저장하게 됩니다. 요 영양기관에 옮겨서 저장하는 거는 어디를 보면은 추가로 나오냐면 저기 두 번째 식물의 호흡 밑에 가봐봐. 아니 더 넘겨서 양분의 저장 있죠. 맨 밑에 각종 영양기관에 저장하는데 보통 옥수수, 고구마, 감자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랑 포도는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콩은 우리가 단백질로, 사탕수수나 사탕무는 설탕으로, 땅콩이나 깨 있죠, 깨. 얘네들은 지방의 형태로 양분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결국 여기 쭉 적힌 거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잖아. 맞지? 이렇게 먹는 걸로 저장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녹말은 뭐로 검출하죠? 녹말 검출 실험이 나와요. 녹말 검출은 아이오디나 칼륨이라는 그 씨약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씨약입니다. 애들 운동하다 다쳤을 때 보건실 가면 발라주는 빨간 약 있죠. 걔예요. 아이오디나 칼륨이라고 하는 이 씨약에서 녹말은
청남색을 띠게 됩니다. 진한 남색 있잖아. 그 색깔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실험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저 문제에 저기를 한번 펴봐봐. 7번 문제. 바로 뒤에 맨 앞에 거에 7번 문제. 그거 말고 앞쪽에 거 7번 문제. 더 앞에 7번. 더 앞에 7번 문제 보면 요거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식물잎을 어두운 곳에 놔뒀죠. 하루 정도 어두운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 혹시 잎에 남아있는 녹말들이 어두운 곳에 놔두는 동안 전부 다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 다른 영양기관에 옮겨놨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나뭇잎에는 더 이상 녹말이 저장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잎의 니은을 가렸죠. 니은은 은박지로 가렸으니까 니은은 빛을 못 받아서 거기엔 광합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래서 하루 정도 광합성을 잘 하게 한 뒤에 정확하게는 밤이 되기 전에 잎을 따는 거예요. 왜? 밤이 되면 만들어 놓은 녹말 옮길 거 아니야. 녹말 옮기기 전에 잎을 따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저기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한다 돼 있죠. 거기에 엽록소 제거라고 쓰세요. 우리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뭇잎을 이루는 세포들의 엽록체가 많고 엽록체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하면, 즉 에탄올에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이 엽록소가 제거됩니다. 그럼 나뭇잎이 투명하게 돼요. 잎맥만 남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한 뒤에,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색깔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실판으로. 여기가 빛을 못 받은 곳, 여기는 받은 곳, 여기는 받은 곳이잖아. 그러면은 녹말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는 1, 2, 3 어디일까요? 녹말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곳. 빛을 받은 데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빛 못 받은 데라고. 그러면 1하고 3에만 지금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청남색이 된다고, 색깔이. 무슨 실험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에서만 광합성이 되고 빛을 받은 부분에서만 녹말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요게 광합성 설명 다 해요. 이제 증산작용 할 거니까 요거 빨리 정리. 자, 두 번째 배워야 되는 포인트,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낮에 기공이 열리고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내뿜게 되는데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에서, 그래서 얘가 증산작용을 해야 되는 역할은 자, 요거 서술형 잘 나오니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증산작용의 역할 맨 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이 물을 퍼올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이 돼요. 물을 퍼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식물 속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는 중등에서 안 배우는데 식물의 뿌리가 흙으로부터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 이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라는 현상이에요. 삼투라는 거는 세포막 같은 반투과성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흡수되는 거를 삼투라 그래. 그러려면 항상 뭐가 더 농도가 진해야 된다는 소리야. 흙이야, 나무야. 나무 쪽의 농도가 더 진해야 물을 추가로 계속 흡수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나무가 물을 흡수하면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물을 흡수해야 물을 흡수하면서 다른 양분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물을 흡수해서 물을 잎까지 퍼올린 뒤에 광합성에 쓰고 남는 물을 뭐 해버린다? 잎에서 뱉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뱉어내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그래서 수분량 조절 혹은 식물체 내의 농도 조절을 한다. 이걸 삼투압을 조절한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등이잖아요. 중2잖아. 학교 선생님이 삼투압이나 농도라는 말을 안 썼다면 수분량 조절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학습지나 그런 데서 삼투압이나 농도에 대한 말을 했다면 삼투압이나 농도라고 쓰는 게 맞고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노트 필기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식물도 체온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우면 땀나잖아. 그지? 더우면 땀나는데 땀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게 땀을 내는 이유잖아. 똑같다는 거야. 역할 왜 하냐면 식물체 내의 체온 조절, 농도 조절, 그 다음에 물을 잎까지 퍼올리는 동력이 되는 게 증산작용이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뭐로 배출된다? 수증기 상태로 배출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기공이 어떻게 다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건 주로 잎의 뒷면에 위치합니다. 왜?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세포들이 공기도 받아들이고 수증기도 내뱉고 그리고 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도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잎의 윗면에 기공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비가 오거나 먼지가 쌓이면 기공이 막히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로 기공은 잎의 뒷면에 위치합니다. 아랫면에. 대신에 물에 떠있는 식물들 있죠. 수련 같은 거. 걔네들은 잎의 앞면에 기공이 있어요. 왜? 밑에는 물에 닿여 있잖아. 그런 특징들이 있고, 두 개의, 자, 중요한 세포 이름 나왔습니다. 공변세포가 개폐를 담당하는데, 공변세포는 뭐가 있다? 영록체가 존재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식물의 나뭇잎의 구조에서 제일 표면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표피세포라 그래요.
표피세포는 원래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다? 공변세포만 엽록체가 존재해요. 그래서 자, 우리 책의 그림 한번 잘 봐봐. 좀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요쪽이 기공이 열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닫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크게 그렸구나.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녹색으로 빗금칠 세포가 공변세포야. 자,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면 닫히는 과정도 설명이 되겠죠. 자, 열리는 과정은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농도가 올라가겠죠. 녹말이 저장이 될 테니까.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 현상. 아까 이야기했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세포들로부터 얘가 물을 받아 먹어요. 그럼 세포가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세포 내 압력이 증가해서 팽창하는데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데 세포벽의 두께 차이로 휩니다. 안쪽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이 얇아서 안쪽이 안 늘어나고 바깥쪽만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나? 한 요 정도까지 나오나 보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은 기공이 닫히는 거는 밤이 되면 밤에 녹말이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해 버리죠. 다른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변세포의 농도가 내려가겠지.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녹말이 빠져버린 거잖아. 그럼 농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삼투 현상으로 물을 배출해버립니다. 밖으로. 즉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웃세포들로. 이렇게 되면 세포 내 압력이 낮아져서 세포가 수축하죠. 크기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포가 펴짐을 오면서 기공이
닫혀요. 즉 기공은 언제만 열린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낮에 열리고 밤이 되면 닫히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빛이 많아야 되고 습도는 낮아야 되고 바람이 잘 불고 잎이 많으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기 봐봐. 저기 바로 뒤에 넘으면 5쪽에 20번 문제가 있어요. 20번 말고 11번만 봐도 되겠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었다. 저기에 보면 시험관 물 위에 기름막으로 덮었잖아. 저건 뭐냐면 물이 증발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순수하게 증산작용만으로 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간은 어때? 그냥 나뭇잎이 다 붙어 있는데 그냥 열려 있죠. 나는 비닐로 덮어 씌웠잖아. 비닐로 덮어 씌우면 나뭇잎 부근에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간 수증기가 갇혀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 그림이 습도가 높아진 실험이 되는 거야. 다는 이파리 다 뗐죠.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지. 그럼 저 셋을 비교하면 제일 증산이 많이 일어나는 건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겠죠. 나의 경우는 습도가 높은 거를, 가는 습도가 낮은 거를 상징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한 바닥 한 장 더 넘겨보면 저기 20번 문제 봐봐. 가는 햇볕도 비치고 바람도 불고 습도가 낮은 거죠. 나는 햇볕도 비치고 습도가 낮은 거고 바람은 안 부는 거지. 다는 햇볕은 비치는데 습도가 높은 거잖아. 라는 이파리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이 많은 걸 골라라고 돼 있잖아, 문제. 그러면 증산이 잘 일어난 것이냐, 증산이 안 되는 것이냐. 안 된 거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증산작용입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하고, 칠판 필기하고 13에서 23까지 홀수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호흡. 자, 화학식을 적어놓고 보면 호흡은 어떻게 돼버리느냐. 광합성식의 거꾸로죠. 봐봐, 이거 거꾸로 바꾸면은 광합성이었잖아. 광합성의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염록체죠. 세포 안에 있는 염록체라는 소기관이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광합성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양분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고요. 빛이 필요하니까. 호흡은 24시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프를 그려요. 가로축의 빛의 세기를 볼 때 호흡은 그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광합성은 빛이 세질수록 그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빛이 요쪽 영역은, 빛이 셀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호흡을 더 많이 하는 이쪽 영역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색깔이 따로 없네. 녹색으로 해야겠다. 요 위치, 여기를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기체 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저긴 거야. 즉,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인 거죠. 새벽에 딱 특정한 이 순간은 광합성 하는 만큼 호흡하고 호흡하는 만큼 광합성 하니까 겉에서 볼 땐 기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에너지로 식물이 생장도 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BTB라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 문제가 많이 나와요. BTB라는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녹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BTB라는 용액 자체의 본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BTB라는 약의 원래 명칭이 브로모티몰 블루입니다. 원래 파란 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란색이 돼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염기성이 된단 말이야. 광합성하게 되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호흡에서 빛을 제대로 받고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물풀이나. 그럼 파란색이 되는데 이제 막 싹튼 콩, 싹트기 시작하는 콩들, 그 다음에 금붕어, 물고기니까 숨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빛을 가린 수초의 경우는 빛이 없으니까 호흡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관 안의 색깔이 어떻게 된다? 노랗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입김. 입김을 불어넣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빛을 받게 되거나 혹은 끓여도 돼요. 그럼 파란색이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변한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봐봐. 그리고 하나 더. 저기 16번 문제. 우리 16번. 문제 16번에 보면 나오는 실험이 환상 박피 실험이라는 거예요. 반지 모양으로 나무 껍질을 벗기는 실험인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식물이 마르면서 채관이 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관은 잎에서 보통은 영양기관으로, 즉 양분을 저장해야 되는 기관으로, 조금만 돌려야 되겠다.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으로 양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나무 줄기를 기준으로 해선 안쪽에 물과는 안쪽에서 올라가고 채관은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뭐 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환상박피에서 이렇게 껍데기를 벗겼잖아. 여기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된다? 요 채관 부분이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양분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박피한 곳 윗부분, 박피한 곳 윗부분에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나오는 게 양분이 여기 갇혀버렸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칠판에 있는 거 필기 좀 하시고요. 여기도 11번부터 20번까지 홀수만 빨리 풀어보세요. 필기부터 하고.